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4억,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28년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은데요. 만약 길 하나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2배 차이 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30대 초반에 아파트 매물 1000개 이상 보고 강남 3구 아파트 매매한 제가 봤을 때 15억짜리는 너무 비싸서 부담돼도 똑같은 인프라 누리면서 7억짜리 산다고 하면 완전 괜찮은데요? 길 하나로 7억 차이 난다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 지금 사야 하는 서울 동대문구 저평가 아파트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동대문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한번 어딘지 가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레미안 위브 24평이 현재 14억 9천만 원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답심리 두산 아파트 1층이지만 일단 7억 5천, 이제 중층, 고층으로 볼 수 있겠죠. 8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답심리로를 사이에 두고서 한쪽은 거의 15억, 두산 아파트는 7억 5천에서 8억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방 구조의 경우에 두산 아파트의 경우는 계단식,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고,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더 신축이기 때문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평가는 없다. 이 세상에 저평가는 없고 가격에 가치가 반영이 돼 있다 라는 댓글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물론 저평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비싼 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비싼 거다. 가격이 싼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아파트는 그렇게 단순하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가격이 비싼 건 물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아파트라는 뜻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라고 해서 오르지 않을까요? 아직 못 오른 건 아닐까요?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레미안 위브 그리고 두산 아파트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24평 아파트를 봤을 때 레미안 위브가 훨씬 더 가격이 높고 계속 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과거에 올랐을 때를 봐도 비슷비슷한 시점에 오르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 추이를 보시면 2018년 1월에 두산 위브 아파트가 2018년 1월에 6억 6천, 그리고 2월에 7억, 4월에 7억 7천, 8월에 8억 2천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8년 1월, 2월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3억 8천, 4억 그렇게 되다가 18년 6월에 4억 5천으로 가격이 뜁니다. 레미안 위브가 먼저 오르고 두산 아파트가 더 나중에 오릅니다. 그 이유는 레미안 위브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더 우량한 자산, 더 매력적인 자산인 레미안 위브에 먼저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안 위브가 더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차순위인 두산 아파트가 오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레미안 위브 아파트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산 아파트는 사실 거의 1, 2년 전이랑 가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두산 아파트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선호되는 정도는 다를지언정 레미안 위브보다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두산 아파트더라도 분명 오르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아파트라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하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심리로 하나를 두고서 레미안 위브 그리고 답심리 두산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차이 나고 실제로 두산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전고점은 8억 3천만 원,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여력이 된다, 내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된다 하면 이미 그렇게 오버슈팅된 레미안 두산 위브가 아닌 두산 아파트를 내 집 마련으로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대문구에서 전농동, 답심리동의 저평가 아파트 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저평가 아파트 2곳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동대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성동구, 중구, 종로구와 붙어있는 신설동, 용두동 요 생활권이 같이 있습니다.
신설동 용두동 생활권의 대장 아파트는 레미안 엘리니티라는 아파트인데요. 간단하게 24평 기준으로 13억대 거래되었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호가로는 14억 5천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신설동역 그리고 용두역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강남권이나 시청, 여의도까지 충분히 출퇴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농동 답심리동 생활권인데요. 청량리역 그리고 5호선 답심리역 그리고 2호선 신담역, 용담역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답심리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답심리역까지 사실 도보 거의 10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레미안이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답심리 초등학교를 같이 품고 있는데 답심리 초등학교로 이제 배정되는 아이들을 보면 레미안이브 아파트, 답심리 두산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현대시장이라고 해서 답심리 쪽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먹을거리도 많고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정말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답심리동의 대장 아파트 레미안이브도 정말 좋은 아파트지만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24평을 봤을 때 10월 18일에 14억 7,500에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가로 봤을 때는 1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고층이 9층인 동들이 있거든요. 이쪽 뒷동이라고 하죠. 300대 동인데 이 동보다는 앞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16억대라고 호가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답심리동의 가장 큰 메리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청량리역이 있는데요. GTX-B가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호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환경이나 교통이나 좋아지겠지만 GTX-B를 이용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경우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청량리역 주변은 사실 이미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농동 답심리동 같은 경우 신담역을 이용해서 성수역까지 2호선 지선을 타고 갈 수 있는데요. 2호선 성수역에서 다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강남까지 거의 한 3-40분 안으로 출퇴근 가능하고 답심리역에서도 여의도까지 한 4-50분 정도 걸리는 걸 알 수 있었고 청량리역에서도 한 30분 정도 안으로 시청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업무지구죠. 강남, 여의도, 그리고 서울 도심권 모두 3-40분 내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장안동인데요. 장안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도를 봤을 때 너무 역에서 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실제로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장안평역으로 이동을 하시기도 하고 7호선 용마산역, 하가정역으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버스 타고 가면 5에서 10분이면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7호선의 장점, 바로 강남 근처까지 가죠. 7호선으로 강남구청역까지 바로 갈 수 있어서 바로 환승 한 번만 하면 강남권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장안 삼성레미안, 장안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짱짱하다는 거의 의미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어서 광폭 베란다에 엄청 단지 구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많아서 정말 균질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봤을 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9억 그리고 8억 후반이죠. 실제로 지금 호가 봤을 때 새낀 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가 아예 사실 될 수 없는 물건일 것 같은데 토지거래가 허가제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1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직전 거래가 9억대인 거를 고려했을 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고점을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안동 같은 경우에서도 여력이 더 되신다면 10억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힐스테이트, 장안 삼성 레미안, 현대 홈타운도 같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단지들의 선호도를 따지는 게 크게 의미 없고 실제로 접근했을 때 가장 더 황금성이 좋은 더 좋은 동에 향해 가격을 가진 아파트 매물에 접근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휘경동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 단지고 하지만 살짝 균질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학교는 많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랑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균질성이 떨어지고 어수선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이제 위쪽
위쪽으로 가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문동, 휘경동, 이문휘경 뉴타운입니다. 지금 뭐 이문 아이파크 자이 25년 11월 계속 입주하고 있거든요. 이미 먼저 들어왔죠.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24평 가격이 14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에서 15억대. 휘경 SK뷰를 봤을 때 뭐 12억대, 19년식이다 보니까 12억대 아파트도 있고요. 휘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 이제 14억에 25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평 기준 한 12억에서 15억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4구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제 입지가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임장 갔을 때는 이쪽이 다 아직 들어오기도 전이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진짜 확실히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 영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완전 주변이 새 것처럼 변해서 다른 동네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여기 이문 고가차도 하나를 두고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이문 고가차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문휘경 뉴타운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도 살짝 들지만, 분명히 주변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좋아졌기 때문에 같이 그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문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7억 8천, 1층이 7억 8천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층 같은 경우 8억 7천. 사실 10월달 실거래가랑 비교했을 때 한 5, 6천 정도 오른 상태죠. 정고점을 사실 넘어버릴 수 있는 가격인데, 일단 지금 8억대 요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 대우 같은 경우는 33평이 7억대로 보이죠. 7에서 8억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뭔가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덜 오른 아파트를 꼽는다면 사실 이문 고가차도 기준 오른편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문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수 대비 가격이 저렴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쪽 이문 이편한 세상, 그리고 성북구지만 뭐 레미안 아트리치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쪽은 다 개발이 되게 되면은 뉴타운 성격을 확실하게 띠기 때문에 같이 그 느낌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요. 살짝 사이드로 빠지지만 이제 장유 뉴타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 이편한 세상 그리고 레미안 아트리치 매력적인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이문 고가차도 기준 오른편 아파트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저평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말씀드리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농동 답심리 뉴타운 경우에는 답심리 두산 아파트 24평 7에서 8억대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안동의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삼성 레미안 2차, 현대홈타운 1차, 삼성 레미안 1차 이 중에서 24평 기준으로 로얄동, 로얄층 9억에서 10억 사이로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선호도 대비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문 고가차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아파트들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문 대우 아파트 33평,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33평 가격대를 봤을 때 충분히 더 메리트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실거주도 잡고 주변에 인프라도 잡고 가치 대비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차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아파트 저평가 단지 3곳 그리고 동대문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동대문구에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저평가된 아파트를 선별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요. 이번에는 동대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혹시 궁금하신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집부터의 저평가 아파트 찾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내 집 튜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